이번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패배자로 여론조사 기관을 꼽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선자 외에는 마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선거 분석뿐만 아니라 시장 분석을 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좀 어긋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결과가 소송으로까지 가는 불복 사태가 날 경우 주가가 크게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제 오늘 사이에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 대선 한번 정리하고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전 가온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제 미국 시장서부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주가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그 미국 시장, 그 시장 전체하고 그다음에 또 오른 업종 좀 그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어제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바이든 후보의 대선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과 그리고 상원은 공화당 그리고 하원은 민주당 이렇게 좀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 바이든 후보의 대선 공약 중에 법인세 인상 관련된 부분의 예. 이슈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원의 공화당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시장에서는 좀 온기로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일단은 그 바이든 후보의 공약인 또 이 메디케어, 바이든 헬스케어 기존에 있었던 오바마 헬스케어를 유지를 하면서 메디케어 전략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 기술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 반독점 규제법 관련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 상원에서의 공화당이 이 확정이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장악 때문에 오히려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술주는 또 원래 있었던 시장 분위기와 다르게 형성이 되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부분들은 있을 것이나 불복을 하게 되어도 그 기간적인 리스크는 있긴 하지만 예. 결국은 바이든 당선자 바이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이 바이든 관련 정책주들이 좀 올라갔던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개표 결과가 나오는데 펜실베니아가 계속해서 지금 양 후보 사이에 지지율 그 득표율 격차가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네요. 자, 그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빅테크 기업들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가는 결국 어떤 경우가 되든지 올리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화당이 상원을 지배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그 반독점 규제 그거를 막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네. 보면 또 만든 얘기인 것 예, 같고 막 예. 이래서 야, 이게 어떤 결과가 시장에서 나오든지 그 선거에서 나오든지 시장은 올리려고 예상을 하고 있었구나. 이제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네. 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한번 이제 기술주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민주당이 백악관하고 의회를 모두 다 지배하게 되면 일단 이제 기술주가 별로 안 좋으니까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또는 이제 중소형주나 신흥 그 국가들 이쪽으로서 이제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블루 웨이브가 됐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강력하게 정책을 내세우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이 바이든 그 대선 후보자가 당선했었을 때 부통령으로 해리스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해리스를 지명을 하는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이 해리스 후보가 이 성향 자체가 빅테크에는 약간 온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글 캠퍼스에서도 연설을 했고요. 이 관련 빅테크 기업과의 관계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한 이 실리콘밸리 등 그 캘리포니아 비롯해서 서부 해안이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그 시민들한테 오히려 지지율이 여론 지지가 하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섣불리 규제를 하는 부분들은 좀 심하고 안 될 것 같다. 미국이 아무래도 이
그 GDP를 올리는 데 있어서 빅테크 기업이 현재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빅테크 제재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도 시간이 걸리면서 좀 원래의 고강도보다는 좀 완화된 부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예. 부분들이 기술주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마이크로소프트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상공부에서 분할해라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법원으로 넘어가서 이게 통과가 안 됐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얘기되고 있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그 규제 이 부분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미국 대선이 끝났고요. 우리 산업계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우리 기업 한번 그 좀 토픽을 포함해서 좀 꼽아주시죠. 네, 지금 일단 뭐 대부분 분들이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친환경 관련 그린 뉴딜 얘기를 예. 많이 하실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2조 달러 규모의 이 부양 정책을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대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다자주의 이제 외교 정책을 취하면서 친환경 정책이 가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2차 전지나 뭐 수소 전지, ESS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외에 하나 좀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금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갔죠. 예, 그렇죠. 그 아무래도 부양책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있는데 추가 부양책은 저는 일단은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 언더슈팅이나 오버슈팅이 변동성이 크다 보면은 다시 되돌림이 나타나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채권 금리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국채 발행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추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하기 때문에 채권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채권 이자율 자체는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이자율은 올라가는 형태. 그러면은 이자율 상승에 대한 수혜 업종은 금융주들의 업종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금융지주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서 친환경책 관련해서 앞서 그 그림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LG화학, 2차 전지 쪽에서는 LG화학, 삼성 SDI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솔루션, 그리고 수소에너지는 두산 퓨어셀, ESS 관련주에는 SK D&D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개 모두 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상당히 그 그린 뉴딜과 관련한 이런 네. 것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네. 또 이제 그 이해는 금융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이 그 워낙 뭐 미국의 민주당이 정책 자체가 많이 걷어서 많이 쓰자라고 네. 하는 거니까 많이 쓰려고 하다 보면 네. 당연히 뭐 국채 발행이나 이런 것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따른 수혜 업종이 금융, 특히 은행 네. 뭐 이런 게 되지 않겠냐라고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영향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미국 대선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고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네. 뭐 일단 단기적으로 가장 이제 다음 키워드는 불복 이슈겠죠. 이 불복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이 지금 역대 개표 시간이 대선 중에 가장 길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길었고 이 관련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 대선 이제 트럼프에서 불복을 하면서 소송을 걸게 되는데 과거 2000년대에 보니까 이 부시 대통령이 있었을 때 그때 36일이 걸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길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근데 결과적인 시나리오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뭐 결판을 내지 못하거나 그리고 270명 이상 확보한 사람이 없게 될 경우에는 이 다음으로 공을 넘기는 거는 민주당이거든요. 하원 쪽에. 근데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펠로시 의장이 이제 또 발언을 했었거든요. 하원에서 대선을 이제 그 대통령을 선출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때문에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입장에서는 이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민주당의 대선 쪽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질 거고 다만 기간적인 부분들에 대해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그렇게 큰 그 변동성이 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현재 지금 봤었을 때 바이든 대선 정책은 뭐 다자주의고 외교 정책 관련해서 무역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좀 더 늘리면서 좀 옹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가 또 파악해야 될 거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와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둔화된 부분들이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또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들이 좀 빠르게 개선이 돼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선제 조건을 걸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일단 또 다시 한번 시장은 또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 증시는 호재와 악재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잠깐 좀 수정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하원에서 이게 대통령을 뽑을 때는 네. 하원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한 주에 한 명씩만 나오는 예.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별로 봤을 때는 공화당이 26개 주를 갖고 있고 네. 민주당이 23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보다 더 높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에 1조 3천억 원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전에도 보면 삼성전자도 상당히 또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 또 보면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거고 뭐 이런 그 전망들이 있으니까 반도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그다음에 탑픽은 뭘로 꼽고 계십니까? 네, 일단 3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서버 쪽 관련해서 수요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예. 모바일 쪽으로는 펜트업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러시 주문 오더 물량이 좀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봤다고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일단 디램 가격제는 소폭 빠지고 랜드 같은 경우에는 빅그로스가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전망치 컨센서스에는 부합한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근데 2분기 대비했었을 때는 이 가격 자체가 디램과 낸드는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낸드 쪽 빅그로스가 올라갔긴 하지만 둘 다 ASP 자체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 자체는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난 거고요. 4분기까지는 아직 낙관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이 3분기 대비 있을 때 ASP 자체도 4분기에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디램보다는 낸드 쪽에서 하락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환율 자체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서 원화가 좀 절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부정적인 작용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예. 부분이고요. 제품별 쪽 가격을 살폈을 때는 모바일 디램은 좋으나 서버 디램은 내년 2분기쯤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반도체 업종 접근 자체를 4분기의 실적 발표 후에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탑픽을 본다고 한다면 내년을 보고 탑픽을 본다고 하면은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예. 꼽아주셨네요. 예,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준 전 가온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